안녕하세요. 저는 홍씨입니다. 요즘 자동차들 비스포크라고 해서 옵션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뭐 굉장히 어렵고 아주 그냥 차 살려면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옵션이 뭐고 이 패키지가 뭔지 직접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해드릴 차량은 제가 얼마 전에 시승했었던 제네시스의 GB70 전기차입니다. 이 GB70은 비스포크 방식이 적용된 대표적인 차인데요. 구매까지 총 5단계를 걸치셔야 합니다. 별이 5개! 먼저 구입을 결정하셨다면 깡통 사태인 기본 트림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외장 컬러와 내장 디자인을 고르는 과정을 거치게 되시는데요. 여기까지는 필수 선택입니다. 이 다음부터가 제일 어려운 선택 품목 결정 과정이 있는데요. 선택 품목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냥 기본 트림 상태로 타시게 됩니다. 일단 기본 트림에서 궁금해하실 만한 옵션들을 간단하게 추려보았습니다. 차량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기본에서 넣어주는 옵션들이 정말 많지만 그만큼 시작가는 높습니다. 외장 컬러는 유광 7가지, 무광 4가지인데요. 무광은 70만 원의 추가금이 발생됩니다. 무난한 유광이 되팔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전륜에는 모노블록 포피 브레이크와 디자인 연관성을 위한 후륜 스타일링 커버가 있습니다. 2000년대 튜닝 전성기 시절 그때 캘리퍼에 브렘보 커버 튜닝이 막 떠오르는데요. 말 그대로 디자인을 위한 커버이기 때문에 제동력의 차이는 없습니다. 휠은 19, 20인치 선택이 가능하지만 20인치는 추가금이 70만 원 발생하고 또 이 휠 사이즈 때문에 보조금의 차이가 생깁니다. 전비와 가성비 둘 다 잡으려면 19인치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스트 모드! 약 10초 동안 최대 출력인 482마력의 힘을 내게 해줍니다. 이때 제로백이 4.2초입니다. 기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차간거리, 가감속, 조향보조 등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이따 설명드릴 150만 원짜리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에 들어가게 되면 운전자 스타일도 연동이 되고요. 또 내비 기반은 고속도로 진출이까지 지원합니다. 이 터레인 모드도 기본인데요. 내연기관에서의 터레인 모드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내장 디자인입니다. 옵션은 3가지, 색상도 3가지로 단일화되었습니다. 먼저 기본 사양인 스탠다드에서는 울 원단이 포함된 천연 가죽 시트와 리얼 알루미늄 내장재, 포그 브러쉬 패턴 알루미늄 가니쉬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이 추가가 되면은 가죽의 내구성이 높아지는 프라임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고 가니쉬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셀렉션 2로 가시게 되면은 여기에 마운팅 그래픽 무드 라이팅 가니쉬가 적용이 됩니다. 요거는 은은하고 좋기는 한데 가격이 사악합니다. 스탠다드도 충분히 무난하기 때문에 스탠다드를 추천드립니다. V2L도 당연히 기본이고요. 회생제동 패들 시프트도 기본입니다. 요거는 단계가 높아질수록 말타기 현상이 심해지니까 레벨 1에서 2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여기 전방에는 14.5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고해상도 와이드 스크린, 그리고 음성인식 차량 제어도 가능하고요. OTA도 무선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이 기어박스에 있는 통합 컨트롤러는 손글씨도 인식을 한다는데 저는 거의 쓸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필수 과정이 끝났다면 이제부터 지금부터 진또배기! 선택 옵션입니다. 여기부터는 필수가 아닌 선택 사양인데요. 총 9가지가 있고요. 선호 옵션 위주로 묵힌 패키지가 따로따로 선택했을 때보다 평균 60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파퓰러 패키지를 보자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하이테크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에 2열 컴포트 패키지가 들어갑니다. 먼저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할 때 좋을 것 같고요. 에이다스나 전화, 음성인식 같은 차량 컨트롤에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필수 옵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개별 선택 시에 130만 원입니다. 하이테크 패키지는 3D 클러스터와 지능형 헤드램프가 묶인 건데요. 3D 클러스터는 그닥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능형 헤드램프는 은근하게 편해서 특히 야간 주행 시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개별 선택 시 160만 원입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에서는 증강현실 내비에 어라운드 뷰도 포함이 됩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로 차량 밖에서 차 빼는 게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외에 후방 충돌 방지도 있는데 운전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열 컴포트 패키지는 도어 커튼이나 통풍 시트 같은 게 추가되는 겁니다. 개별 선택 시에는 70만 원인데요. 뒷자리 활용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후에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파퓰러 패키지를 살펴보았는데요. 4가지 옵션이 묶여있는 형태이며 가격은 480만 원입니다. 개별 선택 시에는 540만 원이니까 60만 원 정도 저렴하기는 하지만 HUD를 빼면은 나머지는 필수 옵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라면은 개별 옵션으로 각각 선택할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는 개별 옵션입니다. 먼저 스몰 패키지로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있는데요. 1열 에르고 모션 시트와 또 스마트 카드키, 이거는 카드키가 아니지만 스마트 키가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에르고 모션 시트는 개별적으로 제어되는 공기 주머니가 이렇게 최적의 운전 자세를 잡아주면서 또 피로도를 낮춰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눌러주는 정도라서 값어치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는 1이랑 많이 다릅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등 에이다스가 들어가는데요. 운전자의 운전 스타일을 학습해서 스마트 크루즈가 직접 사람이 운전하는 것 같이 주행 스타일을 구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도 가능하고요. 또 상위 기능을 조금 더 쓸 수 있게 해주는데요. 고속도로 진출입 시 속도 조절가 되고요. 또 차로 변경 보조 등 유용해 보이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충돌 감지 시 안전벨트가 확 조여지는 프리 액티브 시트 벨트가 포함이 되어서 진보된 반자율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게 옵션가가 150만 원짜리인데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GB70 전기차 옵션 중에서 가장 돈값하는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아웃도어 패키지에는 트렁크 공간에 러기지 매트와 러기지 스크린이 추가가 됩니다. 옵션가 30만 원이고요. 이거는 확실한 목적이 있는 분만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운드 면에서는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가 있습니다. 14개의 스피커가 설치가 되면서 좀 더 입체감 있는 사운드를 구현해 준다는데요. 150만 원을 드리는 거는 전적으로 취향이실 것 같습니다. 빌트인 캠 패키지는 블랙박스와 보조 배터리 세트 패키지입니다. 당연히 주행 기록이 되면서 내비랑 연동돼서 SNS 공유까지 가능합니다. 주차 후에 최대 12시간 동안 녹화가 되고 옵션가는 70만 원입니다. 블랙박스를 따로 설치하는 번거로움은 없지만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보호 필름입니다. 손상되기 쉬운 프론트, 리어, 범퍼 등 5부위에 우레탄 계열의 투명한 보호 필름을 부착하는 옵션입니다. 스톤칩으로 인한 페인트 손상 및 생활 스크래치를 예방할 수 있고 옵션가는 45만 원입니다. 이것도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자, 이렇게 GB70 전기차 옵션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차는 모름지기 풀옵이지만 9천만 원은 좀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HUD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만 해서 약 8천만 원에 끊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GB70 전기차는 분명 싼 차는 아닙니다. 보급형이 아닌 고급형이라는 건데요. 최근 보급형 전기차들의 출시도 많아지고 있으니까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